여러분 어떤 회사를 볼 때 그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재무제표의 숫자들은 정말 멋져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은 바로 그 점,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진짜와 가짜 리더를 가려내는지 그 비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기꾼이 이끄는 회사의 이익은 찰흙처럼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다. 와, 정말 뼈 있는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만약 경영진을 믿을 수 없다면 그 모든 숫자는 그냥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 너머에 사람을 봐야 하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런 교묘한 속임수를 간파하고 진짜 믿을 만한 리더를 찾아내는 걸까요? 워런 버핏과 그의 파트너 찰리 멍거에게는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3단계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진짜 보석 같은 리더와 그냥 돌멩이를 구별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시험입니다. 바로 진실성 필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무조건 이 관문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일종의 자격시험 같은 거죠. 버핏과 멍거의 철학에서 핵심은 주주를 그냥 돈 된 사람이 아니라 동업자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업자끼리 좋은 얘기만 하나요? 아니죠. 진짜 동업자라면 나쁜 소식, 특히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도 정말 지독할 정도로 솔직해야 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신뢰, 진짜 파트너십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이게 딱 보면 티가 나요. 믿을 수 있는 경영진과 아닌 사람들은 쓰는 말부터가 달라요. 정직한 리더는요, 아주 쉽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실수도 그냥 인정해버려요. 근데 반대쪽은 어떻죠? 온갖 어려운 회계 용어 뒤에 숨으려고 하죠. 예를 들면 꼭 써야 할 돈은 싹 빼놓고 우리 현금흐름 좋아요 라고 자랑한다거나 아니면 맨날 구조조정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손실을 감추는 식이에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버핏이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우리는 나쁜 사람과 좋은 거래를 하는데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버핏한테 진실성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통과 아니면 실패, 둘 중 하나예요. 사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람이 별로면 그냥 거기서 끝. 이게 바로 철칙인 거죠. 이 살로몬 브라더스 스캔들이 정말 좋은 예시예요. 진실성이 무너졌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반대로 신뢰라는 자산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경영진의 딱 한 번의 잘못된 판단, 그 솔직하지 못함이 회사를 그냥 무너뜨릴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죠? 바로 워렌 버핏. 버핏이라는 사람의 그 정직하다는 명성 하나가 회사를 구해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첫 번째 관문인 진실성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갈 차례죠. 이번에는 뭘 볼까요? 바로 역량의 영역입니다. 이 경영진이 진짜 자기 분야의 전문가인지 그 깊이를 확인하는 거죠. 버핏 철학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념이 바로 이 역량의 원이라는 건데요. 혹시 전설적인 야구 선수 테드 윌리엄스 아시나요? 이 선수가 위대한 타자였던 비결이 뭐였냐면 모든 공을 다 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잘 칠 수 있는 딱 그 지점으로 들어오는 공만 노려서 쳤다는 거죠. 위대한 경영자도 똑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건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영역, 자기만의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버핏과 멍거가 정말 존경하는 리더들을 보면요. 다들 이런 장인들이에요. 버크셔의 복잡한 보험 사업을 정말 귀신같이 이끌어가는 아지트 자인이나 4대째 보석 사업을 하면서 그걸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브릿지 가문 같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뭐랄까 자기 분야에서만큼은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가의 경지에 오른 거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일지도 몰라요. 진실하고 능력도 있는데 여기서 많이들 미끄러지거든요. 바로 합리성 기준입니다. 이 경영진이 과연 회사의 돈, 즉 주주의 돈을 가지고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리는가, 이걸 보는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 버핏이 말한 제도적 관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남들이 하니까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경향을 말해요.
꼭 레밍떼가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옆 회사가 비싼 돈 주고 M&A를 하면 우리도 해야 하나 하고 따라가고 어떤 사업이 유행이다 싶으면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진짜 합리적인 경영자는 이런 바보 같은 따라하기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럼 합리적인 경영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들의 플레이북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첫째, 번 돈으로 더 큰 돈을 벌어올 기회가 있는가? 오케이, 그럼 재투자. 둘째, 그런 기회가 마땅치 않네? 그럼 억지로 사업 벌이지 말고 그냥 주인인 주주들에게 돌려주자. 자사주 매입이든 배당이든. 셋째, 남들 다 한다고 해서 우리 회사 가치를 갉아먹는 멍청한 인수는 절대 안 한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 원칙을 지키는 경영자가 정말 드물어요. 여기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캐피털 스티스라는 회사인데요. 당시 다른 회사들은 현금 흐름의 10배, 12배를 주고 서로를 사들이게 바빴어요. 근데 이 회사는 뭘 했냐? 남들 따라가지 않고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던 자기 회사 주식을 7.3배에 사들인 거예요. 이건 뭐 1달러짜리 지폐를 50센트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화려하진 않지만 주주들을 위해 돈을 가장 똑똑하게 쓴 겁니다. 이게 바로 합리성이에요. 여기서 찰리 먼거는 한술 더 뜹니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건 도덕적 의무다. 와, 정말 강력한 말 아닌가요? 이게 그냥 사업 잘하는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돈, 즉 주주들의 돈을 맡은 사람으로서 감정이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이성적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경영진을 딱 봤을 때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최종 점검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여기 경영진 테스트입니다. 이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세요. 첫째, 진실성. 나쁜 소식도 솔직하게 말하는가?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가? 둘째, 역량. 자기 분야를 확실히 알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가? 셋째, 합리성. 남들 따라하지 않고 돈을 논리적으로 사용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 중심. 이 회사를 자기 가족이 100년 동안 가질 유일한 재산처럼 아끼고 운영하는가? 이 질문들에 모두 네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리더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아마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걸지도 모릅니다. 워런 버핏의 이 마지막 말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 전체를 갖는 것보다 진짜 호프 다이아몬드의 작은 조각이라도 갖는 게 낫다.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건 그 회사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그 회사를 이끄는 사람과 동업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과 동업하고 싶으신가요?